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이제 2021년도 5월까지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교육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자 방송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방송은 이제 지난 교육과 이제 같은 부분은 똑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외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추가된 사항도 함께 넣어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2020년 귀속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신고는 반드시 5월 말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부 그 업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납부만 8월 말까지로 연장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많진 않습니다. 일부 전문직 업종 이런 건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 본인이 혹시 납부 대상이 연기가 됐는지 이런 거는 한번 관할 세무서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사업장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안내문이 다 날라오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안내문 보시면 나와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를 해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는 다 5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다 5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납부만 연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5월 말까지 하셔야 됩니다. 늦지 않게 이번 신고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번 신고도 저희 이지샵과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들어가기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랑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넣어놨는데요. 일단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은 1년 동안 개인에게 일어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시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근로를 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면서 사업장도 있다 이러시면은 결국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이기 때문에 이를 합산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는 저희 이지샵에서 가능하고요.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는 걸 이제 뭐 쉽게 설명하면 이제 합산해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종합과세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들은 한 번에 모아서 그 세율을 세액을 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합산을 해서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분리해서 신고해야 되는 거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저희 쪽 지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지샵은 사업자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나열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소득은 그 프리랜서 소득 포함해서 사업소득은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장부를 사용하지 않고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이 되고 그렇다고 이제 장부를 그러면 안 써도 되냐? 그러면은 이제 난 다 장부 안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장부를 안 쓰고 신고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쓰지 않고서도 가산세나 무신고가 인정이 되지 않는 그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은 장부를 쓰셔야 되고 장부를 안 쓰면은 가산세가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신고를 안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안내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그래서 그 안내문을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를 사용하신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장부를 쓰셨기 때문에 장부를 썼다라고 보고 이제 이따가 신고 방법도 쭉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장부는 아마 이제 뭐 저희 이지샵 쓰시는 분들은 다 맨 처음에 접하는 그 질문이에요. 간편장부냐 복식장부냐 나는 간편이냐 복식이냐. 그래서 아마 내가 어떤 유형인지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혹시 이 유형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역시 안내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내문을 참고해서 내가 어떤 유형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또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어떤 대상자고 어떤 소득을 합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보시면은
이제 안내문을 이제 제가 확인하는 걸 알려드릴 건데, 안내문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안내문이 우편으로 날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내문이 우편으로 날라오기도 하는데, 그 우편으로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홈택스 홈페이지 가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반드시 개인으로 로그인해야 됩니다. 그 개인으로 로그인 하시면은 그 조회 발급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이 중간에 노란색 세금 신고 납부에 가보시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2020년도가 안 열려 있어가지고 제가 그 작년 거를 바탕으로 캡처를 했는데요. 이렇게 2019년도를 조회를 하면은 내 이름이랑 내가 어떤 기장의무 구분의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뭐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추계 신고할 때 너는 기준경비율이야 단순경비야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아마 추계 신고할 때 이제 무신고 또는 무기자 가산세라고 해서 가산세 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추계 신고하면은 이제 안 좋게는 이제 무신고, 아예 신고 안 한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만약에 추계 신고할 때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나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다 이러면은 다 장부를 쓰시고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 부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간편장부 또는 추계 신고하거나 외부조정 대상자가 외부조정 계산을 첨부하지 않는 거, 이렇게 안내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 이제 자기에 맞는 유형으로 신고하도록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혹시나 여기에 이제 신고 안내 유형이 A 유형이면 외부조정 대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조정 대상자는 저희 이제 자가 신고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장부를 통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자가 조정 대상인데, 자기 조정 대상인데,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세무사를 끼지 않고 신고 가능한데, 저희 만약에 A 유형이다 이러면은 반드시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장부를 쓰셨다고 하더라도 신고 대행을 세무 대리인한테, 저희 제휴 세무사한테 맡기셔가지고 신고를 하셔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 사업장의 그 신고 유형이 다 안내문을 통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내가 이제 사업장이 뭐 여러 개예요. 그러면 사업장별로 부가세 신고한 거 바탕으로 뭐 수익금액 얼마다 이런 게 다 산출이 되게 되어 있고요. 뭐 사업장이 하나면 한 개만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뭐 난 사업장 말고 프리랜서도 또 있다 이러면은 프리랜서도 또 추가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래에 사업소득 대상 외 합산 대상 타소득 자료 유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내가 만약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신고하는 사업장 소득에 이 소득을 더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혹시나 여기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소득이 더 추가로 있진 않은지 보시고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가끔 그렇게 물어보세요. 저희 쪽에 사업장 소득은 따로 이지압에 신고하고 그럼 나머지 그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는 따로 홈택스에 신고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하실 수는 없고요. 이제 제가 여기다가 종합소득세 교환 보시면은 계산 구조를 남겨놨는데요. 이 계산 구조는 내가 종합소득세 납부세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종합과세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합산돼서 종합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합산해서 종합소득 금액 구해서 과표까지 구한 다음에 그 과표에서 세율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별도로 가게 되면은 세율 적용이 잘못될 수가 있죠. 그리고 소득공제도 결국은 이제 기본공제 한 사람에 대해서만 받는 건데 막 기본공제가 이중으로 되고 그렇게 해서 계산이 잘못되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과세되는 그 소득은 그 한 번에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또 세율은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납부세액을 산출하려면은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그래서 여기 계산 구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만약에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옆집 사장님도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래. 그러면은 결국 납부세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왜냐면은 인별로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받는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납부세액은 인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부분을 계산 구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내문은 여기서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내문에 보시면 또 나와 있는 게 내가 중간 인합세액 있었는지, 이런 거, 국민보험 대표자 국민연금 보험료 있었는지, 그리고 노란우선공제 있었는지,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혹시 가산세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내문에 있는 게 거의 내가 신고해야 되는 거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다. 네, 그래서 이 안내문은 어려우시더라도 한 번씩 읽고서 신고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내문 보는 방법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안내문까지 확인을 하셨으면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종합소득세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신고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감을 잡았기 때문에 준비는 끝나신 거고, 그럼 이지샵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 이지샵에 제가 페이지를 띄워놓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 이지샵 자동장부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이제 정보등록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부분을 많이 놓치시고 시작을 하시는데요. 정보등록 메뉴에 들어오시면 사업장 정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장 정보는 기본적으로 다 뭐 부가세 신고를 이미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하셔서 다 입력이 되어 있으실 텐데요. 혹시 입력 안 되시면 입력을 하시고, 또 하나가 여기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이 업종 코드가 아까 안내문에서 확인하셨을 때 그 업종 코드가 여기 나올 거예요. 뭐 내가 뭐 743002로 뭐 수익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6자리 숫자랑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내 업종 코드는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업종 코드를 한 번씩 맞는지 봐주시고, 혹시 업종 코드가 다르시면은 저희 쪽 장부 사용 문의에다가 변경 요청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동사업자인지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장부 유형은 여기 자동장부 유형에 간편인지 복식인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신고하는 거는 2020년도 귀족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종합소득세 2020년도가 간편장부였고, 그래서 간편장부를 신고한 다음에 내가 2021년도에는 복식장부로 변경된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시고 변경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월달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2021년 6월에. 왜냐면은 이게 간편장부로 에서 복식장부 변경이 되면은 저희 장부가 다 복식장부로 한꺼번에 변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귀속분도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 복식장부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현재 신고하려는 2020년 귀속분이 간편장부다 이러시면 간편장부로 냅두셨다가 나중에 2021년도 6월달에 신고 다 끝나시고 종합소득 신고 기간 끝나면 그때 복식장부로 변경 요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회원정보입니다. 회원정보를 입력을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두 번째 이렇게 있어가지고. 회원정보도 반드시 주민번호까지 다 완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완성을 다 해주셔야 되고, 이제 왜 이렇게 완성을 해야 되냐면은, 저희가 이제 만약 사업장이 한 개면은 이제 뭐 주민번호로 매치하는 건 없는데, 여러 개면은 한 그 종합소득세 프로그램 권한이 나머지에도 다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민번호 같은 거를 보기 때문에 주민번호 올바르게 기재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그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도 물론 신고하지만 인별 아까 소득이라고 맨 도입부에 개인별 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정보가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뭔가 신고서가 잘못됐다 이러면 회원정보가 수정이 아마 돼야 될 거예요. 회원정보 쪽에서 뭐 내 거주지 주소가 잘못 기재가 됐다, 내 거주지 관할 세무서가 잘못 기재됐다, 이런 것들은 다 회원정보에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정보를 놓치지 말고 이 부분도 한 번씩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대표자가 아닌 명의로 가입이 되어 있으신 경우에도 얘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 명의가 아닌 명의로 가입이 돼서 지금 현재 대표자 이름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저희 쪽 장부 사용 문의 쪽에다가 그 신분증 사본이랑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남기셔가지고 변경 요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지샵에서 이런 부분을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면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마감을 이제 치셔야 돼요. 이제 마감은 크게 저희 쪽에 부가세 마감이랑
그 장부 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마감은 여기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저희 쪽에서 부가세 신고를 다 해놓으셨으면은 이제 다 마감이 되어 있으실 텐데요. 부가가치세에서 2020년도 1기 확정해서 뭐 이렇게 해서 조회 눌렀을 때 여기가 빨간색 버튼, 이게 저처럼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회색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마감이 된 거고, 마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20년 2기 조회 눌러서 여기도 똑같이 마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지샷 통해서 신고하신 분들은 다 이게 마감이, 부가세 신고를 하신 분들은 다 마감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르게 세액공제에 대한 잡이익이라든지 이런 처리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저희 이지샷 통해서 이제 신고를 안 하셨다라고 하면은 사실 마감을 안 하셔도 그 수익 금액만 맞게 들어가면은 뭐 부가세 마감이랑은 상관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만약에 내가 신고서에 있는 세액공제 금액을 잡이익으로 자동으로 분기하는 걸 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마감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신고 안 했으면은 일단 수익 금액을 맞추는 걸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걸 맞추는 방법을 먼저 설명 들으시고 내가 수익 금액이 완전히 맞다 이러면 부가세 마감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희 쪽 통해서 신고하셨으면은 이 부가세 마감이 되어 있어야지만 아마 수익 금액이 일치하실 거예요, 사업장이랑. 그래서 먼저 저희 쪽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신 분들은 마감 여부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부가세 마감을 하셨으면은 결산 자산재고 장부 마감에 들어오셔가지고 세 가지 마감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가 고정자산 마감입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마감은 고정자산 결산하기 메뉴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자산 결산하기 들어오셔서 지금 2021년도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2020년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서 지금 저는 이미 결산해놨는데 결산 돼 있으면 결산 취소가 돼 있고요. 결산 안 해주시면 빨간색 버튼일 거예요. 네, 그래서 결산을 눌러서 결산 취소 버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시기 전에, 결산을 하시기 전에 뭘 하나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혹시 취득한 자산 중에 그 차량이라든지 자산에 대한 취득세랑 그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따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는 결산을 하시기 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자산 통합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저는 지금 한 개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간편장부에서 고정자산에 들어오셨을 때 여기서 이제 내가 과거에 취득했던 차량이랑 차량의 뭐 부대 비용, 취득세, 수수료 이런 걸 이렇게 두 줄로 기재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지금 화면이 아마 이렇게 결산 메뉴에 들어와서 고정자산 관리대장에 들어오시면 아마 두 줄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신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자산 통합하기 눌러서 하나의 자산으로 통합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결산이 하나의 자산으로 해서 결산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통합을 해주셔야 되고, 참고로 이제 제가 이렇게 통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차량을 한 번에 다 묶어요. 차량이 2대신데 그 2대의 차량을 묶어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차량별로, 건물별로 부대 비용이 있으면은 그렇게 묶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묶어주신 다음에 이 결산하기 메뉴에서 결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거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일단 푼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아마 여기 지금 제가 완료라고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아마 자산이 많으시면 이렇게 체크박스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 이제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특히 더 그런데 나는 요 자산에 대해서 그냥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 감가상각을 지금 안 할 거예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결산을 한다는 건 그 감가상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는 건데 나는 지금 올해는 감가상각비 계산 안 할 거예요. 이러시면은 여기에 체크를 하지 않고 결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요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올해 안 할 거다 이러면은 다른 건 체크하시고 요 자산만 빼놓고 체크하신 다음에 이렇게 결산하기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 그러니까 고정사상 결산을 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올해 비용, 감가상각 비용을 처리 안 할 거야. 이러면은 체크 안 하시고 결산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팁도 있으니까요. 결산하실 때 한번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재고 결산도 미리 해놨는데 아마 여기도 결산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 버튼, 그 주황색 버튼 돼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결산하기 누르시면 되는데 그냥 누르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결산이라는 메뉴는 결국은 내가 2020년도 말 현재 뭔가 이제 자산 재고에 대한 결산을 하시는 거라서 올해 남은 재고를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20년도에 원재료가 얼마 남아있었다 이러면은 얼마 남아있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부재료가 뭐 얼마 20만원 남아있었다 이러면 2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나 제품 얼마 남아있었다 이러면은 제품 입력, 그리고 상품이 하나도 안 남아있었다 이러면 0 이렇게 해가지고 결산하기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제 사업장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장에서 2020년도 현재 남아있는 재고를 금액을 입력을 하시고 신고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 혹시나 이제 2020년도부터 그 이제 저희 쪽 그 장부 쓰셔가지고 작년에 남은 재고가 작년 신고할 때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2020년도 귀속분 신고하실 때. 그러신 경우에는 이제 저희 쪽에 기초를 입력하시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장부를 2020년부터 썼다 이러시면은 저희 쪽 정보 등록 메뉴에 가시면은 기초 잔액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기초를 넣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네, 기초 있으신 분들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로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원재료 얼마, 그리고 부재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있으신 분들만 기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차액이라고 120만원 나올 거예요. 그런 거는 계정 과목의 맨 마지막 줄에 인출금으로 잡으셔가지고 똑같이 120만원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0으로 만드셔야 돼요. 0으로 만드시고 저장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전부터 쓴 게 있어서 아마 저장하면 차액이 있습니다. 확인 전년도 데이터가 있다, 저장 안 된다라고 나올 텐데 아마 2020년도부터 장부 쓰신 분들이 이게 저장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재고가 기초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넣고서 그 다음에 재고 결산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법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조금 이제 할 게 많아서 빨리 나가는데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만약에 조금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중간중간에 멈추시면서 돌려가시면서 이제 화면 제가 그대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멈춰서 따라해 보시고 진행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입력 다 하신 다음에 결산하게 해주시면 재고도 결산이 끝납니다. 그래서 재고 결산을 하는 이유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은 매출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그 재고가 있으면은 매출원가를 산정할 때 이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남은 재고 더하기 올해 구매한 재고 마이너스 올해 남은 재고가 매출원가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원가 산정을 위해서 이걸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왜곡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결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결산을 완료하시면은 결산 전 체크사항엔 마감 2월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 항상 하실 때 주의하실 게 여기 상단에 연도 꼭 봐주셔야 돼요. 지금 왜냐면은 2021년도로 나와 있을 수도 있어서 이게 잘못되면은 계속 종합소득세 프로그램 못 진입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맞는지 꼭 봐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손익 확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손익 확인에서 내 손익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익 나오고 그 다음에 장부상 수익금액 해서 수익금액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내문이랑 비교를 해보시는 건데 제가 이따가 수익금액 맞추는 법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올해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먼저 첫 번째, 그 코로나로 재난지원금 많이들 받으셨잖아요. 이제 그게 수익 금액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아직 예규가 나온 건 아닌데, 제외를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원금은 다 사업장에 수익 금액으로 일단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안내문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내문상에도 재난지원금이 빠져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빠져있는지 안 빠져있는지는 지금 아직 안내문이 나오지 않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혹시나 사업장의 수익 금액을 그 안내문상 봤을 때 재난지원금 금액이 빠져있다 안 빠져있다 정도는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만약에 안 빠져있다, 그 금액이 안 들어있는 상황인데 재난지원금 금액이 여기 수익 금액을 포함이 안 돼 있다, 이러면은 넣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안내문상이랑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4,21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4,01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200만 원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수익금액에서. 그래서 제가 추가하는 법은 이따가 안내문 맞추는 법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부가세 신고하실 때 아마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소기업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사업자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그게 수익금액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꼭 수익금액에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금액을 강조하는 이유는 수익금액이 결국은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는,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납부세액을 시작부터 과소신고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납부세액보다 더 크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납부해야 될 세액보다 더 크게 신고를 하면 그건 경정청구를 하면 되지만, 가산세가 나오면은 이제 플러스가 더 되잖아요. 내가 실제로 납부해야 될 것보다. 그래서 꼭 챙기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안내문 맞추는 방법에서 재난지원금이랑 혹시나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받으신 분들 어떻게 입력하는지 설명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 수익금액을 맞추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내문상에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근데 안내문상에 만약에 내가 뭐 4,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실제로는 내가 재난지원금이랑 뭐 이것저것 더하면 4,500만 원이다. 이러면은 결국은 이제 요 금액이 4,500만 원을 맞춘 상태에서 마감을 시키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화면에서 안내문 플러스 재난지원금, 그리고 플러스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부가세 신고할 때 받은 거, 그리고 뭐 일자리 안정자금은 아마 더해서 나올 것 같긴 한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다 더했을 때 장부상 수익금액이랑 일치하는지 보시고 마감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감을 이제 왜 마감하기 전에 그걸 해야 되냐면, 마감을 해버리면은 다시 마감을 풀고 또 장부를 수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서 마감하기 전에 수익금액을 확인하도록 저희가 팝업창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마감 화면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요 인건비는 정규직이랑 일용직한테 뭐 준 내용이라서 사업소득자랑 기타 소득자한테 지급한 금액은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사업장에 프리랜서만 쓰시는 분들이 인건비 금액 보시고, 저는 인건비 있는데 왜 0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인건비는 여기 적혀있는 대로 직원, 정규직이나 일용직한테 지급한 급여만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는 여기에 없고 판관비에 있을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해달라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추가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마감 2월 누르시면 이렇게 마감 해제 버튼 눌러집니다. 그래서 마감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마감 설명 드리고 나면은 뭘 많이 물어보시냐면은, 이거 마감하면은 나 장부 수정 못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마감을 하셔도 마감 해제 버튼 누르시고 장부 수정 가능합니다. 네, 가능한데 이제 신고를 해버리시면은 이제 신고기한 내에는 또 뭐 수정해가지고 다시 제출하셔도 되는데, 신고가 끝나버리시면 그때는 완전히 진짜 마감을 못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마감하시기 전에 되도록이면은 다 이렇게 장부를 완성하신 다음에 마감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하고 나면 이제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는 건데요.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 메뉴는 바로 진입을 못합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매년 이건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장부구매 교육 신청하기라는 메뉴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종합소득세 구매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부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팝업창이 안 뜨는데요. 이 구매 누르시면 팝업창에서 간편장부는 이제 부가세 별도로 해서 3만원이라고 찍힐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결제해 주셔야지 종합소득세 프로그램 있어야지 신고가 저희 쪽에서 가능하고요. 이거는 매년 저희가 개정세법 반영해가지고 수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세무기장 대행 혹시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따로 기장대행 화면에서 신고대행 결제하시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매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장이 여러 개이신 경우에는 각각 아이디 사시는 게 아니고요. 주 사업장 한 곳에서만 구매를 해주시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주민번호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소득세 인별 신고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사업장 판단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내가 만약에 주택임대 소득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주택임대가 아닌 아이디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그냥 뭐 음식점업이랑 주택임대 또는 서비스업이랑 주택임대업 이렇게 두 가지 사업장을 갖고 있다. 이러시면은 종합소득세 프로그램은 주택임대가 아닌 음식점이나 서비스업 이쪽에서 구매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